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유식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준비했던 쌀 오트밀 큐브, 청경채 큐브, 애호박 큐브 이렇게 세 가지 레시피를 공유 드리려고 해요. 저도 처음이라 책을 보면서 따라 만들어 봤는데요. 실제로 만들어 보니까 조금씩 다르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책 기준이랑 제가 실제로 만든 방법 이렇게 같이 보여드릴게요. 먼저 쌀가루랑 오트밀 가루를 준비를 해주세요. 저는 오트밀이 아니라 오트밀 가루를 사용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오트밀을 갈아서 쓸까 했는데 생각보다 입자가 남더라고요. 그래서 초기 이유식은 최대한 부드럽게 시작을 하는 게 좋아서 저는 아예 처음부터 가루 형태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럼 먼저 쌀 오트밀 큐브부터 만들어 볼게요. 제가 사용한 양은 오트밀 가루 95g, 쌀가루 95g, 물은 약 2200에서 2300ml 정도예요. 저는 매번 만들기가 너무 번거로워서 2주치 분량을 한 번에 만들어 소분해 두는 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먼저 물을 받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훨씬 편하게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트밀은 철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초기 이유식에 매우 좋은 재료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쌀가루와 오트밀 가루를 넣어서 잘 풀어준 다음에 처음에는 꼭 계속 저어주세요. 안 그러면 바닥에 눌러붙어서 바닥이 다 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적당히 끓기 시작을 하면 불을 약하게 줄이고 농도를 보면서 저어주시면 됩니다. 이유식은 배율도 중요하지만 아기가 먹기 좋은 농도가 더 중요해요. 이제 큐브에 담아줄게요. 저는 30ml 큐브를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끓이고 바로 담는 게 아니라 김만 살짝 식힌 뒤에 따뜻할 때 소분을 하는 게 좋아요. 정확하게 계량을 안 하셔도 되고 비슷하게만 맞춰주시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냉동을 해두고 다음날 꺼내보면 완전히 단단하게 잘 얼어있어요. 처음에 이거 어떻게 빼야 하나 싶었는데 생각보다 쉽게 잘 빠지더라고요. 큐브는 완전히 밀봉이 되는 구조는 아니라서 이 상태로 계속 보관을 하기보다는 따로 통에 옮겨 담아서 보관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 번에 다 빼서 밀배 용기에 옮겨 담아주고 있어요. 이렇게 해두면 위생적으로도 훨씬 좋고 냉동실 냄새를 배는 것도 줄일 수가 있어요. 너무 세게 누르면 튀거나 여기저기 굴러갈 수 있어서 살살 눌러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두 번째로 청경채 큐브를 만들어 볼게요. 청경채는 처음에는 조금 낯설 수 있는데 생각보다 아기들이 잘 먹는 채소 중에 하나예요. 흐르는 물에 꼼꼼하게 세척을 해주신 후에 이제 세척이 끝나면 아기가 먹기 좋게 손질을 해줄 건데요. 초기 이유식이라 질긴 줄기 부분은 과감하게 잘라내고 부드러운 잎 부분 위주로만 사용을 해줄 거예요. 손질하는 동안 미리 올려둔 물이 벌써 끓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물이 끓어오르면 이제 청경채를 넣을 준비가 된 거예요. 준비한 청경채를 끓는 물에 퐁당 넣어줍니다. 청경채는 너무 오래 삶으면 비타민 같은 영양소가 파괴되고 색도 안 예뻐지거든요. 숨이 죽을 정도로만 약 1분 내외로 가볍게 데쳐낸다는 느낌으로 삶아주세요. 청경채가 잘 익었다면 이제 하나씩 건져냅니다. 여기서 팁인데요. 청경채 삶은 물은 이 채수를 버리지 말고 한두 국자 따로 담아두세요. 나중에 초퍼로 갈 때 이 물을 넣어야 훨씬 부드럽게 잘 갈리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갈아줄 시간입니다. 제가 이용하는 테팔 초퍼를 준비를 했어요. 데친 청경채와 아까 따로 챙겨둔 채수를 적당량 부어줍니다. 수분이 너무 없으면 헛돌 수 있으니까 꼭 넣어주세요. 초기 이유식은 입자가 거의 느껴지지 않을 만큼 곱게 갈아주는 게 포인트예요. 중간에 한번 열어서 상태를 확인해 주시고 입자가 남아있으면 한 번 더 갈아줍니다. 초기 이유식은 거의 퓨레처럼 입자가 하나도 없는 부드러운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해요. 아기가 혀로 밀어내지 않게 아주 곱게 갈아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제 큐브에 담아줄게요. 청경채는 저는 10ml 큐브를 사용을 했습니다.
초기에는 한 끼에 채소를 10g 정도 섞어주는 게 적당해서 큰 틀보다는 이렇게 소량으로 나눠 담는 게 나중에 꺼내 쓰기 훨씬 좋아요. 이렇게 담아서 냉동을 해주고 다음날 꺼내서 같은 방법으로 통에 옮겨 담아줍니다. 이렇게 라벨까지 붙여주면 훨씬 관리하기 편해요. 특히 청경채나 이런 초록색 채소들은 나중에 얼리고 나면 브로콜리나 비타민이랑 색이 비슷해서 정말 헷갈리기 쉽거든요. 귀찮더라도 라벨에 재료명이랑 만든 날짜는 꼭 적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제 애호박 큐브를 만들어 볼게요. 애호박은 단맛이 나서 아기들이 정말 좋아하거든요. 먼저 깨끗이 씻은 애호박의 양쪽 꼭지를 과감하게 잘라줍니다. 애호박을 반으로 툭 자른 뒤에 필러나 칼을 이용해서 껍질을 깎아줄 거예요. 초기 이유식 단계에서는 껍질의 질긴 질감이 아기 목에 걸릴 수 있어서 이렇게 속살만 사용하는 게 훨씬 안전하고 부드러워요. 이제 냄비에 넣기 좋게 썰어줍니다. 너무 얇게 썰 필요는 없고요. 1cm 정도 두께로 썰어주시면 충분합니다. 미리 끓여둔 물에 손질한 애호박을 넣어줄 건데요. 애호박은 속까지 푹 익어야 나중에 초퍼로 갈 때 액자 없이 곱게 나오거든요. 약 5분 정도 충분히 익혀주고 중간에 한 번씩 저어주면서 골고루 익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애호박이 살짝 투명한 빛을 띠기 시작하면 다 익은 거예요. 애호박도 마찬가지로 삶은 물을 한 국자 정도 따로 챙겨둘게요. 그리고 잘 익은 애호박을 건져서 바로 때팔 초퍼로 옮겨 담습니다. 아까 챙겨둔 채소를 살짝 넣고 이제 갈아줄 거예요. 애호박은 채소 자체에 수분이 많아서 채소를 너무 많이 넣으면 너무 묽어질 수 있어요. 농도를 봐가면서 조금씩 추가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뚜껑을 열어보고 잘 갈렸다면 10mm 큐브에 차곡차곡 담아줍니다. 애호박은 익히고 나면 양이 확 줄어서 남은 한 방울까지 싹싹 긁어 담게 되더라고요. 다음날 꽁꽁 얼어있는 애호박 큐브를 꺼냈습니다. 색감이 너무 고운 것 같아요. 실리콘 틀을 비틀어서 통에 쏙 담아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라벨기에 애호박 큐브와 제조 날짜를 입력해서 뽑아줍니다. 이렇게 통에 착 붙여두면 냉동실 문을 열 때마다 숙제를 끝낸 기분이라 정말 뿌듯해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쌀 오트밀부터 청경채, 애호박까지 큐브 3종 세트를 모두 완성을 했습니다. 처음엔 도구 준비부터 농도 맞추기까지 모든 게 낯설고 어렵게 느껴졌는데 막상 이렇게 만들어두니 일주일이 든든해지더라고요. 책에 나온 정석도 중요하지만 직접 해보면서 우리 아기가 잘 먹는 농도, 내가 편한 방식을 찾아가는 게 롱런을 하는 비결인 것 같아요. 저도 매번 시행착오를 겪고 있지만 그 과정 자체가 아기를 위한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팁들은 제가 아래 고정 댓글에 꼼꼼하게 정리를 해두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고정 댓글 눌러서 확인해주세요. 오늘 제 영상이 이유식을 시작하는 초보 엄마들에게 조금이나마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이유식 기록으로 돌아올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